자, 오늘은 소설의 배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라고 했었죠. 소설의 3요소에 속한 그 구성의 3요소가 또 뭐라고 했었죠? 인물, 사건, 배경. 자,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어요. 소설의 3요소 하면 인물, 사건, 배경이요 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의 3요소다. 그 소설 구성의 3요소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배경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구성에 있어서 인물, 사건, 배경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배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적 환경이라는 것은 때가 어느 때냐, 조선시대냐, 뭐 2000년대 현대사회냐,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전쟁 시기냐,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간적 환경. 자, 이것이 도시냐, 뭐 시골이냐, 뭐 아프리카냐, 대한민국이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주 먼 옛날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야기 배경이 나오는 단계는 어디냐면 발단. 처음에 보통 소설들은 발단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시간적 배경, 어떤 공간적 배경, 이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또 어떤 공간에서, 자, 어떤 소설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일제강점기에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서술하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은 꼭 도시로 한정됩니까? 아니에요. 시간적 배경은 딱 한 곳으로 한정됩니까? 아니에요. 한 작품 안에서, 자, 배경이 일제강점기였다가, 자, 시간이 쭉 전개돼서 그 손자의 이야기, 그래서 2000년대 현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절을 우리의 일제강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겨내서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작가가 주제로 잡아서 하기 원한다면 시간적 배경이 앞부분에는 일제강점기가 될 것이고 뒷부분에는 2000년대 현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배경도 꼭 뭐 도시만 하지 않아도 돼요.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배경도 도시를 사용했다가 또 농촌을 사용했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주제 자체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 현실을 반영해서 도시문화의 뭐 피폐함, 뭐 너무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다면 도시로 한정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도시하고 농촌을 비교해서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작가의 의도라면 뭐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은 주제에 합당하게 소설을 짓는 지은이들이, 작가들이 설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소설을 만약에 뭐 이렇게 작가가 되어서 만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나오는 배경은 그 배경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올수록 더 사실감 있게 이야기가 진짜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맞아, 이건 진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 독자들은 더 이 소설에 집중하게 되고 이 소설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더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분위기와 느낌이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막 지금 시작된 사랑 이야기야, 그러면 배경을 봄의 분위기로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도시의 피폐함이나 막 이런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싶어. 그러면 배경 자체를 조금 어떻게 해요? 뭐 어둡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걸 보시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져. 자, 그러면 예쁜 꽃이 피고 이런 배경을 보통 설정하겠죠. 근데 이거는 공포 영화야.
이거는 뭔가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 미스테리하고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 시작 자체 배경을 어떻게 해서 조금 어두운 배경으로 시작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배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나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시간적 배경은 사건이 벌어지는 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꽃피는 봄이에요. 자, 이렇게 배경을 설정했어요. 왜요? 사랑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작가가 시간적 배경을 꽃피는 봄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추운 겨울보다는 뭔가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꽃피는 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낮과 밤, 계절, 시대 이런 것들 다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소설 지문들을 접하시고 읽게 됐을 때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부분에 이렇게 네모칸을 좀 쳐놓으시면 여러분이 소설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공간적 배경 뭘까요, 여러분?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공간적 배경이 우주야. 그러면 그 일은 뭔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나라, 지역, 뭐 땅속이다, 바다다, 산이다, 하늘이다, 시골이다, 도시다, 건물 뭐 이런 것들 다 뭐가 될 수 있다? 공간적 배경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소설 지문을 실제적으로 접할 때 읽는데 시간적 배경이 달라졌어. 낮이었는데 이거 다음날 아침이야. 이러면 거기를 이렇게 네모칸 쳐놓으시면 좋아요. 자, 공간적 배경이 여기는 학교였는데 교회로 바뀌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또 이렇게 네모칸을 그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 장소가 바뀌었어? 그러면 요렇게 장소가 바뀌었으면 요렇게 이렇게 끊어주시든지 나타내는 말에는 이렇게 네모칸 쳐주시고 요렇게 하면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좋다는 거죠. 자, 여기는 학교였어. 자, 여기는 자, 교회네.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밑줄 그어서 여기는 아침이었어. 근데 여기는 저녁 얘기가 막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시고 네모칸 쳐주시고 하면 내용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장면이 전환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장면이 전환된다는 건 펼쳐지는 이야기도 약간 뭔가 전환 국면을 맞거나 아니면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분이 배경을 가지고 소설 내용 파악하는 것을 좀 잘해주시면 좋아요. 가장 기본은 소설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내용 파악이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내용 파악하는 건데 배경이 주제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배경을 잘 살피면 주제를 또 잘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역으로 또 말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